여러분, 혹시 비트코인 처음 알게 되셨을 때 기억나시나요?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완벽한 자유. 중앙은행의 화폐 찍어내기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마지막 방패.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 17년 동안 믿어왔던 비트코인의 위대한 서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탈중앙화라는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기획된 거대한 연극이었다면 어떨까요? 에이, 또 뻔한 음모론이네 하고 뒤로 가기 누르시려는 분들 잠깐만 멈춰보세요. 틀렸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데이터는 방구석 뇌피셜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진짜 원인은 우리가 상상하던 천재 해커의 낭만과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를 패닉에 빠뜨린 사토시 나카모토의 실체와 천조 원대 지갑 이동의 팩트 모두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때는 한국 시간으로 2026년 4월 19일. 암호화폐 시장에 마치 핵폭탄이 떨어진 것 같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비트코인을 창시한 익명의 존재, 전설 속의 인물이죠.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에서 무려 17년 만에 자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누가 코인을 좀 팔았네 만회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나온 제네시스 블록 채굴이고 사토시가 긁어모은 비트코인은 약 110만 개입니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 최소 730억 달러에서 최대 13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이 훌쩍 넘는 천문학적인 물량입니다. 17년 동안 죽은 듯이 잠들어 있던 1000조 원짜리 다이아몬드 금고의 다이얼이 오늘 갑자기 스스로 찰칵하고 돌아간 겁니다. 사토시의 자산은 단 하나의 지갑에 몰려있는 게 아닙니다. 무려 22,000개가 넘는 주소에 치밀하게 분산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곳이 바로 최초의 주소 제네시스 지갑입니다. 주소도 참 기가 막혀요. 1A1ZP1EP 로 시작하는 이 지갑은 블록체인 생태계의 성지순례 장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면 감사하다며 이 지갑으로 자투리 코인을 팁으로 보내기도 했죠. 절대 돌아오지 않을 우주 공간에 띄워준 타임캡슐 같은 곳이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캡슐이 오늘 쩍하고 갈라지며 안에서 괴물이 피어나온 겁니다. 사실 이 사태에 징후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블록체인 분석기관과 글로벌 정보기관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지갑을 향해 일종의 추적빙 테스트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5일에 누군가 제네시스 지갑으로 26.9 BTC 당시 돈으로 약 15억 원을 쏩니다. 대중들은 와, 어떤 미친 부자가 사토시한테 15억을 팁으로 썼다 라며 환호했죠.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달랐습니다. 이건 공통인력 소유권 휴리스틱이라는 아주 악랄하고 고도화된 추적 기법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사토시가 훗날단 이론이라도 이 지갑에서 돈을 빼내는 순간 현실 세계의 IP와 신원이 족집게처럼 특정되도록 덫을 쳐놓은 겁니다. 미끼를 물기를 기다리며 수조 원짜리 낚시대를 던진 셈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바로 몇 달 전인 2026년 2월. 제네시스 지갑으로 또다시 2.5BTC 약 2억 원어치가 입금됩니다. 고래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웨일 얼럿 같은 모니터링 시스템들이 일제히 새빨간 경고등을 켰죠. 하지만 이때도 커뮤니티 여론은 평화로웠습니다. 레딧 같은 곳에서는 누가 지갑 주소 복사 붙여넣기 잘못했네. 사토시 님 연구소가 감사합니다라며 희망회로를 팽팽 돌렸거든요.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법입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제네시스 지갑에는 무려 57BTC가 차곡차곡 쌓여만 갔습니다. 다들 이 돈이 영원히 묶여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오늘 2026년 4월 19일의 움직임은 과거의 장난 같은 입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돈이 들어간 게 아니라 무료 출금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누군가가 17년 전에 만들어진 최초의 마스터 암호, 즉 프라이빗 키 원본을 지금 손에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 키를 꽂아서 디지털 서명을 승인하고 물리적으로 1000조 원어치의 자금을 밖으로 끄집어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랄까요? 죽은 줄 알았던 파라오가 무덤을 걷어차고 나와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고 있는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자금이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1000조 원의 물량이 그냥 하나의 거래소로 퉁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철저한 보안 통제하에 수만 개의 신규 지갑을 실시간으로 쪼개고 생성하면서 이른바 믹싱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아담 코크란의 보고서를 보면 이 출금 트랜잭션은 출처와 목적지를 식별할 수 없도록 코인을 갈기갈기 찢어서 섞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나이아가라 폭포수를 주사기 바늘구멍 수백만 개로 밀어넣어서 다시 하나로 합치는 격입니다. 과거 2025년에 비트파이넥스 거래소로 4,000BTC가 이동했을 때도 시장이 발작을 일으켰는데 지금 진행되는 22,000개 주소의 연쇄 폭발은 인류 금융 역사상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스케일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17년 만에 이 버튼을 눌렀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도파민이 터지는 구간입니다.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 이 이름이 그저 평범한 일본인 이름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이 이름을 언어학적으로 해체해보면 아주 기가 막힌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사토시는 일본어로 명확한 사고, 지능, 즉 인텔리전스를 뜻합니다. 그리고 나카모토는 류큐 왕국섬에서 유래한 성씨로 중앙 가운데, 즉 센트럴을 의미하죠.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뭐가 되죠? 맞습니다. 센트럴 인텔리전스. 바로 미국 중앙정보국 CIA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이, 설마 우연이겠지 하실 텐데 다음 증거를 보시죠. 미국에는 정부기관의 기밀을 국민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공개 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7일 자로 접수된 CIA의 포이어 로그 데이터를 보면 소름이 쫙 돋습니다. 이 문건의 공식 청구 대상 제목이 바로 비트코인의 생성 및 혹은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여러분, CIA 내부 문서 목록에 왜 비트코인 창시자의 기록이 존재할까요? 심지어 이 문건 바로 옆에는 아프가니스탄 비밀 작전인 사이클론이나 인간 세뇌 실험으로 악명 높은 MK 울트라 같은 전설적인 국가 기밀 프로젝트 문서들이 나란히 묶여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애초에 방구석 해커의 장난감이 아니라 미국 국가안보국과 CIA가 기획한 프로젝트 비트코인이라는 거대한 무기였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제기된 겁니다. 여기에 쐐기를 박는 인물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초기 핵심 개발자였던 가빈 안드레센입니다. 2011년 4월 26일 사토시는 동료에게 나는 이제 다른 일로 넘어간다는 마지막 이메일 한 통을 남기고 역사 속으로 증발해버리죠.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사토시가 사라지고 모든 권한을 넘겨받은 가빈 안드레센이 불과 며칠 뒤에 비트코인 포럼에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 다음 달에 CIA 본부에 불려간다. 미국 정보기관들 모아놓고 비트코인 기술 프레젠테이션 하기로 했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창시자는 흔적을 지우고 잠적하는데 남겨진 수석 개발자는 곧바로 미국 최고 정보기관 본부에 들어가서 브리핑을 한다. 이건 민간 프로젝트의 발전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철저한 인수인계 과정으로 보는 게 논리적이지 않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데이비드 슈워츠를 아시나요? 이 사람 과거에 미국 국가안보국의 계약자로 일했던 엄청난 스펙의 소유자입니다. 오죽하면 본인이 사토시이거나 CIA 요원이라는 의혹에 평생을 시달렸을 정도죠. 더 충격적인 건 과거 슈워츠가 짠 암호화 코드가 나토의 목적에 맞게 수정되어서 엔사에 공식 채택되었다는 사실을 본인 입으로 직접 인정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쓰는 블록체인의 난수 생성 알고리즘 어딘가에 엔사가 언제든지 뒷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백도어가 심어져 있다는 무시무시한 주장이 내부 고발자들을 통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니 지난 17년 동안 언론이 떠들었던 사토시 찾기가 얼마나 촌극이었는지 아시겠죠? 툭하면 자기가 사토시라고 우기다가 재판에서 증거 조작으로 패소하고 망신당한 호주의 크레이그 라이트. 이름이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기자의 표적이 되었던 캘리포니아의 도리안 나카모토 할아버지. 심지어 비트코인 초석을 다졌던 할핀이나 닉 제보 같은 천재 암호학자들까지. 이 수많은 천재들이 왜 17년 동안 자기가 진짜라는 결정적 증명, 즉 프라이빗키 서명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죠. 애초에 사토시는 개인이 아니라 펜타곤 지하 벙커에서 미국 정부의 예산을 받으며 굴러가던 거대한 암호 프로젝트 팀이었으니까요. 이 엄청난 진실 앞에서 글로벌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블랙 코미디의 장이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HBO 다큐멘터리에서 사토시 정체를 밝힌다며 난리를 쳤을 때 폴리마켓 베터들은 애덤 백인이 렌 사사만이니 하면서 무려 260억 원이라는 미친 판돈을 걸었습니다. 지금 레딧과 X에는 그때 도박에 미쳐있던 코인깃들 얼굴에 어릿광대 분장을 합성한 밈들이 무한 양산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천재 암호학자를 찾아 헤맸는데 문을 열어보니 양복 입은 CIA 요원들이 앉아있더라는 씁쓸한 조롱이죠. 우리가 열광했던 낭만은 국가 권력의 치밀한 기만 전술 앞에서 완벽하게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무대를 여의도와 월스트리트로 옮겨볼까요? CIA 폭로도 충격이지만 당장 시청자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박살내고 있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관들의 뱅크런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시장 누가 끌어올렸죠?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찰스 슈와브 같은 넥타이 맨 전통 금융 엘리트들입니다. 특히 찰스 슈와브는 고객 포트폴리오의 8.8%까지 비트코인을 담으라며 일주일 만에 1조 원이 넘는 돈을 현물 ETF에 때려 박았습니다. 얘네들이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파생 상품 시장에서 공매도 세력을 압박하는 숏스퀴즈를 유발해서 단기간에 가격을 우주 끝까지 쏘아 올리려던 치밀한 작전이었습니다.
카이포의 애널리스트들은 비트코인이 76,000달러만 뚫으면 85,000달러까지 수직 상승할 거다라며 불나방들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하죠. XTB의 거시경제 분석에 따르면 가격은 귀신같이 76,000달러 저항선의 대가리를 받고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보나치 38.2% 되돌림 구간에서 역대급 매도 폭탄이 쏟아진 겁니다. 차트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이대로 68,000달러 지지선이 무너지면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물량을 집어던지는 이른바 매수자 항복 사태가 도미노처럼 터질 거라고요. 이 대폭락을 정확히 예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월가의 전설, 마크 체이킨입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파워 게이지 지표를 근거로 2026년 3월 중순부터 주식시장에 20%짜리 폭락장이 온다, 확률은 65%다. 라고 선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체이킨이 누군지 아세요? 2022년 약세장, 2023년 반등장, 2025년 관세 발폭락을 소름 돋게 다 맞춘 인간입니다. 그의 예언대로 거시경제가 흔들리던 찰나에 1,000조 원짜리 사토시 지갑이 열리며 시장의 목줄을 완전히 끊어버린 겁니다. 타이밍이 너무 완벽하지 않나요?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 로비 미치닉이 남긴 뼈아픈 경고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처럼 안전자산 역할을 해야 하는데 무슨 거시경제 이슈만 터지면 주식처럼 멱살 잡혀서 같이 폭락한다라며 그 모순을 지적했죠. 맞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란과의 200억 달러 동결 자금 해제 협상이니 이스라엘 휴전이니 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유가가 배럴당 97달러를 돌파하자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치는커녕 제일 먼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확신하는 포지션이 달러 쇼실 정도로 매크로 환경이 썩어 문드러진 상태에서 맞은 치명타였습니다. 이게 무슨 결과를 낳았느냐. 사모 신용시장에서 조용히 진행되던 슬로우 모션 뱅크런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비트코인 ETF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즉각적인 뱅크런으로 돌변했습니다. 기관들은 개미들보다 정보가 빠릅니다. 사토시 지갑 출금 트랜잭션이 온체인에 찍히자마자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시장가로 물량을 때리며 피비린내 나는 엑시트를 시작했습니다. 거대 자본이 탈출하는 출구에 갇혀서 압사당하는 건 언제나 뒤늦게 뉴스를 본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뿐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에 기름을 붓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사태 직후 그는 자신의 플랫폼 X에서 긴급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평소처럼 밈이나 던지며 장난칠 줄 알았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언론과 네티즌들이 머스크의 과거 행적과 정부 유착 데이터를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한 관종 억만장자의 일탈로 보였던 그의 행동들 이면에 소름 돋는 빅픽처가 숨겨져 있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무려 9년 전인 2017년 11월 머스크는 트위터에 삼성, 도시바, 나카미치, 모토로라의 앞글자를 따 사토시 나카모토 밈을 올려서 48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다들 하하, 일론 형 폼 미쳤다고 웃어넘겼죠. 그런데 지금 보니 어떨까요? 테슬라는 그동안 스페이스X와 뉴럴링크까지 동원해서 수조 원 단위의 비트코인을 샀다 팔았다 하며 시장을 쥐락펴락했습니다. 그가 사토시의 정체를, 아니 비트코인이라는 거대한 체스의 룰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진짜 소름 돋는 팩트는 미국 국토안보부의 2025년 2분기 포이어 로그에서 터졌습니다. 이 문건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 테슬라 등 그의 기업들이 미국의 기밀 정보 데이터에 접근한 내역과 정부 기관 머스크 간의 양해 각서를 조사한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론 머스크의 기업 인프라가 단순히 로켓 쏘고 전기차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미국 CIA, FBI, 국토안보부의 딥스테이트 신경망과 아주 깊숙하게 얽혀 있다는 강력한 정황입니다. 심지어 머스크는 2025년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이후 정부 효율 불안은 국가위원회의 수장 자리까지 꿰찼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회계 오류라고 비판하든 말든 그는 국가의 재정과 규제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손에 쥐었죠. 다음, 연결해봅시다. 국가 최고위 정보망에 접근 가능한 도지 수장이 자신의 통신망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트코인 1,000조 원 이동이라는 초특급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여론 선동하고 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폭락장이 철저하게 계산된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음모론이 X의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 충격파 우리 한국이라고 비껴갈까요? 온체인 데이터가 언론에 뜨자마자 국내 최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와 재테크 단톡방들은 그야말로 트래픽이 폭주하며 서버가 마비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가즈아를 외쳤을 게시판이 지금은 초상집입니다. 도망쳐라, 진짜 정부 물량이다. 이건 상징적인 팁이 아니라 완벽한 엑시트다라며 패닉셀을 부추기는 글이 1초에 수십 개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운트 곡스 파산이나 FTX 사태는 애교 수준이라며 블록체인의 근간인 탈중앙화가 박살난 것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가장 뼈아픈 건 바로 우리 2040 세대들의 눈물입니다. 내 집 마련 한번 해보겠다고 벼락거지 면해보겠다고 마이너스 통장 뚫고 대출 당겨서 코인에 집어넣은 그 피땀 어린 영끌 자금들. 그 돈들이 결국 돌고 돌아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글로벌 비자금을 불려주는 꼴이 된 것 아니냐는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CIA 회식비 대준 거냐? 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남일 같지 않은 이유입니다. 1,000조 원이 거래소에 풀려서 알트코인들이 연쇄 상장 폐지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업비트와 빗썸에서 원화 출금 버튼을 부수듯 누르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네티즌들의 추측이지만 외에도 파생 상품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월가 흑막설이라는 소름 돋는 루머까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수입받자마자 거대한 물량을 매집한 진짜 이유가 바로 오늘 터질 CIA 폭로 사태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죠. 그들이 탈중앙화라는 내러티브를 파괴하기 위해 고발자를 언론에 흘렸고 미리 쳐둔 천문학적인 공매도 포지션으로 개미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는 아주 지독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 흥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해봅시다. 이 거대한 아수라장 속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세 가지 통찰이 있습니다. 첫째, 코드는 법이다라는 블록체인의 신념입니다. 맞습니다. 코드는 거짓말을 안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코드를 누가 왜 짰는지는 철저하게 외면해왔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리즘 이면에 국가 권력이라는 거대한 기득권이 숨어있을 수 있다는 잔혹한 현실을 우리는 17년 만에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둘째, 기관 투자자들의 냉혹함입니다. ETF 승인 났다고 월가가 우리 편인 줄 아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을 사랑해서 산 게 아닙니다. 단지 변동성을 이용해 돈을 빨아들일 파이프라인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쇼스퀴즈로 가격을 펌핑한 뒤 거시경제가 흔들리거나 이런 악재가 터지면 가장 먼저, 가장 잔인하게 시장가로 매도 폭탄을 던지는 게 바로 전통 금융 자본입니다. 그들의 엑시트 타이밍의 개미들은 영원한 유동성 공급원, 즉 흑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매크로 위기 앞에서는 그 어떤 신앙도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가가 100달러를 향해 가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 비트코인도 결국 위험 자산 중 하나일 뿐입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허상에 빠져 맹신하기보다는 데이터가 가리키는 냉혹한 거시경제의 흐름과 고래들의 진짜 움직임을 교차 검증하며 기계처럼 대응해야만 이 지옥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폭포수를 맨몸으로 막으려 하지 마세요. 1,000조 원의 지갑이 열렸고 17년의 신원은 무너졌으며 미국 정보기관의 그림자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이 박살나는 끔찍한 재앙이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 폭락장이 역사에 남을 가장 거대한 쇼트 수익의 기회 혹은 바닥에서 주워 담을 세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뻔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시장을 지켜보십시오. 선택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물론 오늘 전해드린 CIA 연루설이나 월가 흑막설 등은 정보 공개 청구, 데이터와 블록체인, 온체인 트랜잭션 등 일부 팩트 기반에 제기된 강력한 의혹일 뿐입니다. 본 사안은 아직 전직 요원의 폭로와 미국 당국의 공식 입장이 엇갈리고 있으며 폭발적인 파급력만큼이다. 온갖 루머가 뒤섞여 있는 만큼 섣부른 판단보다는 끝까지 차분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도파민을 책임지는 뭔데 메인 작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